안녕하십니까.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그 비교과 프로그램은요, 그 논리와 IoT 코딩 있죠? 논리와 IoT 코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한계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꾸준히. 하지만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양과정부에 있고요. 우리 정보문해, 즉 기초 영역의 정보문해 분야에서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IoT 코딩 제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른 두 분의 교수님들을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들 수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조합하는 의미, 분반이 많으니까 조합하는 개념, 혹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어떤 해결하는 부분, 혹은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꼭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은 우리 강기획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논리적 사고와, 우리 학습자들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응용 능력, 즉,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IoT 프로그램 구조와 약간의 레벨업, 스킬 레벨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해서 실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을 시킬 거고요. 우리 그 대학의 이제 핵심 역량 보면 우리 논리와 IoT 코딩 과목 같은 경우에 전문 역량하고 이제 창의 역량이 주 역량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 역량이 주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지식, 즉 아두이노와 코딩과 사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띵커캐드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툴, 코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툴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자원 정보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학습과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따라하면서 배워가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즉 자기주도적 창의적 사고가 우리 교과목 혹은 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듣는 과목인데, 우리 참여 학생에게는 나비 마일리지 약 42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학년 학생이어서 이 나비 마일리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이 나비 마일리지는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서 장학금 형태로 지금 좀 점수 정도는 이제 적지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학교 다니면서 쌓아가면서 뭔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과목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예요. 아두이노 보드. 그렇죠. 아두이노 보드인데 이 아두이노 보드는 다른 수업,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접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USB 케이블로 여기다 코딩해서 LED를 제어한다든가 뭔가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함수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아두이노 101이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아두이노 102는 상당히 쉬운 교재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여러 교재들도 있고, 여러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역량은 이제 전문하고 창의하고 있죠. 전문하고 창의. 전문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문과 창의 역량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자, 뭐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 있던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개념 정도는 충분히 잡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과목이라든지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즐기면서 수업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 뭐 아두이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래밍,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 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뭔가를 이벤트를 동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고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코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 C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아두이노는 이제 C 언어 가지고만 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지만, 우리 수업에는 C 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도 기존에 배웠던 C 코드를 응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수업을 쭉 따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도구,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한테 아두이노 실험 도구 킷을 제공해줘요. 제공해주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못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 툴을 바로 이용하지 않고, 띵커캐드라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띵커캐드라는 시뮬레이터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학습자분이 실제 아두이노 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뮬레이터 즉 띵커캐드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제 띵커캐드 우리 항상 했던 거예요. 여러 수업 방향에서 여러 수업 시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비교과 수업을 통해서, 목표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물 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즉 코딩을 통해서 양산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응용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창의적인 사고가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적 기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원 정보를 이용한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든지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요걸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컴퓨팅 능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깝게 지내고 친근하게 옆에다 두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전공이든 전공을 살려서 어떤 취업을 하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뭐랄까요? 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대로 수업 목표를 잡을 거예요. 우리 이제 교수법은 IBL이죠. 네, 뭐 온라인상에서 저랑 상호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조금 달라보고, 그 다음에 기본 교육은 아마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하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연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온라인 학습입니다. 그죠? 우리 이번 학기 때, 이번 연도 이번 학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비디오 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내용 총 4차까지 구성을 했어요. 총 4차까지 구성을 했고, 이제 일시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실습 매뉴얼 이제 소개 조금 이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O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두이노 실습 매뉴얼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딩 교육을 1차 시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입출력 실험하고, 우리 교재에 없는 거 신호등 한번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센서 이용하는 아날로그 센서 입출력 실험할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교 오시면, 아두이노 교육용 키트가 있어요. 이 키트 안에가, 뭐,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센서, 디지털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쪼물쪼물쪼물쪼물 만들어 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토의하면서, 요렇게, 수업이 진행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대신해서 이제 해결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4차 시 같은 경우는, HCSR 공사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실험까지 해보고, 우리 책에서 조금 다루지 못한 내용들 위주로 아마 2차 시부터 조금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전문적인 스킬보다는 책에 있는 예제와 또 다른 예제, 또 다른 예제를 실험하다 보면은 응용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초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정도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물론 이제 30분 교육 보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는 시뮬레이터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하면서 따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OT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매뉴얼부터 이제 보시면서 매뉴얼은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제공된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게 된 게 아두이노 실습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이제 메카 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 우리 교육용 키트용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학교 오시면 교육용 키트 있죠? 교육용 키트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실습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우리 책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요게 이제 실제 교육용 키트에 들어있는, 우노보드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USB 케이블도 들어있고, 브레이드 보드 들어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LED라 그러죠? LED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LED는, 요거는 이제, 레드, 그린,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색만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LED 같은 경우는, LED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낼 수 있는 LED. 그 다음에 이제 요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핀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쵸? 요 핀의 발에 따라서 이 한 개의 LED가 3가지 색을 낼 수가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그린색, 블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HC595라는 요 부품이에요. 이렇게 진의 발처럼 생겼죠. 요거는 이제 우리 숫자 카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숫자 이렇게 만들 거고. 요게 이제 얘하고 연결이 돼요. 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저 있고, 스위치 있고, 이건 저도 센서라고 합니다. 저도 센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들은 뭐 이거예요. 센서는 값을 측정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서 다시 아웃풋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빛이 밝으면 어떻게 할래? 커튼을 칠 거냐? 아니면 빛이 어두우면 어떻게 할까? 불을 켤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화된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던 if 구문이라든지 포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뭔가를 액션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겠죠.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LED들, 요건 저항들이죠. 저항들은 이제 띠에 따라서 다 이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의 수치값이 있는데, 이 띠에 따라서 이제 요 저항이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색깔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뚝 찍어 저 같은 경우는 찍어서 확대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기. 그러니까 가변 저항기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저항의 값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K 옴짜리 가변 저항, 10K 옴짜리 가변 저항. LM35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 온도를 이제 측정하는 센서인데, 그러면 온도를 측정을 할 때, 뭐랄까, 꼭 LM35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측정 도구들이 있는데, 각 제조사마다 부품명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용 키트 같은 경우는 LM35가 들어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양극, 음극, 극성이 있거든요. 양극, 음극, 극성이 있는데, 이 극성을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뜨거운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CD 디스플레이. 아쉽게도 한글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돼 있고, 조이스틱 있고, 서버 모터. 서버 모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서버 모터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버 모터인데, 이 서버 모터 가지고 뭘 할까?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그 회전 반경이 360도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90도로 할 수도 있고 180도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퍼 케이블인데 이게 좀 단선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울기 센서, 불꽃 센서, 초음파 거리 센서. 이 초음파 거리 센서는 시뮬레이터 상에도 잘 돼요. 실제로도 아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체 감지 센서. 우리 밤에 그 복도나 아파트 계단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전등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케이블이 딱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등이 이렇게 있고 요 전등 사이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만 보이고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QRD 뭐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배터리 전압 연결하는 것들이고, 뭐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뭐 LED 깜빡이기, 요런 것들은 이미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여기는 패스 하겠습니다. 쭉 패스하고, 패스하는 부분을 좀 일시정지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업 시간에도 뭐 다른 교수님들과 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뭐 교수님들이 이야기 드렸겠지만, 기본 구조는 이제 셋업하고 루프 함수로 되어 있다. 그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셋업 함수는 이제 초기화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프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 뭐였죠? 자, if입니다. if. 그래서 if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액션 A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액션 B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문이 if문이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오는 이제 500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pin5 인풋이 5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관계연산, 즉 크냐, 적냐, 같냐, 같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관계연산이나 논리연산, 즉 and나 or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관계연산하고 논리연산의 결과는 무조건 어떤 타입으로 들어오냐면 참과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치가.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액션 A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se로 가면 액션 B를 해라 라는 거고, if, else else 거짓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if의 블럭이라고 하는데 실행 구문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즉 액션 A라는 실행 구문이 하나일 때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줄 이상의 어떤 실행 구문을 할 때는 블럭으로 묶어줘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f에 방금 전에 조건에 만족하면 액션 A 하고 if 구문은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자, 근데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500보다 작지, 뭐랄까? 500보다, 작다, 작은 것이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로 넘어가요. 그러면 크거나 같냐? 이것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else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에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액션 A만 하고 if 구문은 무조건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if의 구조는. 자, 폼은 많이 쓰죠. 우리 배열에서 썼을 거예요, 아마. 배열에서 썼을 것이고, 자, 포문의 가로 안에, 즉 대표적인 반복문 쓸 때 폼을 쓰는데 아마도 while 구문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문은 가로 안에 첫 번째 들어있는 값이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세미콜론,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가나 증감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이 초기 값이 이 조건에 만족할 동안에 반복을 하게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초기 값이 없어요. 여기 빠져나왔어. 그러면 포문의 밖에 이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고, 인크리먼트 같은 거는 포문의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먼 뿔뿔, I 뿔뿔, A 뿔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높아지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하이는 1, 로우는 0, 켰다, 껐다, 맞다, 다르다, 참과 거짓, 즉 논리의 출력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썼죠? 디지털 라이트 할 때 썼습니다. 그쵸? 디지털 라이트 할 때 쓸 때. 그럼 디지털 라이트는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시스템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시스템 입장에서 라이트 했다. 여러분이 시스템 입장에서 라이트 했다는 말은 출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디지털이 들어갔어. 그럼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는 뭘까요? 아날로그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입력이 되는 것이고 디지털 리드는 디지털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신호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low, 왔다 1, 안 왔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디지트라고 합니다. 이 디지트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13번 LED는 기본 LED. 꽂자마자 불이 들어와요. 자, 넘어가시고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석은 빼고 한번 볼게요. 자, 주석은 빼고 보니까 int LED 13인데 셋업 함수 밖에 있네요. 셋업 함수 밖에 있어요. 무슨 변수?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자, 뭐가 전역 변수예요? LED가 전역 변수예요. 근데 이 13이 들어온 값이 실수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정수. 그러니까 int의 데이터 타입을 써야 돼요. 얘랑 짝꿍이야. 그죠? 근데 LED는 이제 전역 변수에서 프로그램 코딩 영역의 전 영역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초기화 보니까 핀 모드 13번 아웃풋. 그러니까 13번을 아웃풋 모드로 해라라는 것이고 주석 빼고 루프로 들어갔더니 13번 LED를 켜고 1초 후에 여기 뒤에 있나? 1초 후에 뭐 여기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 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3번 LED를 깜빡해라 라는 거죠. 자, 주석은 이제 뭐 여기서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헬로우 아두이노. 헬로우 아두이노. 자, 우리가 이제 첫 구문의 시리얼 모니터 상에 어떤 출력 값을 해야 돼요. 그 시리얼 모니터, 직렬 모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렬 모니터 상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자, 시리얼 모니터 쓸 때 직렬 모니터라 하죠. 이 직렬 모니터 쓸 때는 반드시 써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셋업 부분에 시리얼 비긴이란 걸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루프에 보니까 시리얼 모니터에,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래? 근데 LN이야. 줄 바꿔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뭘 출력해요? 이 문자열, 땡땡에 있는 문자열, 헬로 아두이노라는 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딜레이 100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헬로 아두이노가 1초 간격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요. 자, 요거는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기 띵커캐드 이용했죠. 뭐 다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간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포트가 연결됐을 때예요. 그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우리 논리와 IoT 코딩 수업 영상 이렇게 보시다가 저는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포트가 연결이 활성화가 안 돼요. 비활성화돼요. 즉 회색 버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시뮬레이터 상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없어요. 실제 아두이노, 물리적인 아두이노 보드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딱 꽂았을 때 포트를 잡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꽂을 때 비활성화는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우리 수업 시간 안 했던 거, 요거 한번 할 겁니다. 요거 갑자기 예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int led 13이라고 나와 있어요. int led 13. 자, int led 13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LED예요. 기본 LED. 우리가 추가로 LED를 장착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 LED고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9600을 했고 LED 13번 LED를 출력 모드로 바꿨어요. 자, 근데 이 루프 부분에 if 구문이랑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그러면 if serial.available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쓸 수가 있다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상에서 입력할 수 있다면 이란 거거든요. 근데 키보드 상에서 자판에서 뭘 치든 간에 여러분 자판을 어떤 값을 치든 간에 얘는 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수 타입이에요. 자, read라는 원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read라는 이 함수는 반환 타입, 즉 return 타입이 int인 거예요. 근데 이제 int나 차나 맞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erial.read라는 건 뭐냐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받은 값을 in차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만 받겠죠. 차행이니까. 자, 그런데 if in차의 값이 1과 같다면, 그러니까 1이라면, 그러니까 1을 입력했다면 13번 LED 켜라. 그렇지 않고 2를 했다면 13번 LED 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를 보니까, 키보드 상에서 입력한 1번과 2번의 값을 가지고 LED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우리가 시뮬레이터 상에서 아마도 다음 차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차시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출력 코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공하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한테 제공할 자료입니다. 여러분 제공할 자료가 여기에가 이제 설명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스텝도 들어있고 이런 실험 화면도 캡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화면은 이제 스케치에서 제공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차시 시간에 요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무슨 변수, 전역 변수, 셋업 함수, 루프 함수, 기본 함수, 시리얼 모니터 써야 해. 시리얼 비긴 9600.
그 다음에 핀 모드, 아웃풋 모드, 13번 아웃풋 모드, 룩업에서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그 키보드상에서 어떤 키가 입력이 됐을 때, 즉 시리얼 어베이어블 이용할 수 있다면, 근데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값을 이용을 했겠지? 그러면 read 함수를 가지고 읽어드려서 인차라는 변수에 적어놓고 요게 1이라면 키고 2라면 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요거 한번 다음 차시 때 한번 할 겁니다. 자, 다음 차시 때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료는 제공해 드릴게요. 자, 이번 첫 번째 과학의 한계 첫 차시 듣느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